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꾸로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학습 문제는 5.16 군사정변과 민주화를 위한 시민들의 노력을 알아보자입니다. 자, 그럼 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교과서 130쪽에서 132쪽까지 영상을 멈추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럼 교과서 130쪽부터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당시 정부가 4.19 혁명 이후 나온 각계각층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군인들이 국민 생활의 안정과 공산주의 반대를 주장하며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잡았다. 자, 4.19 혁명 이후 들어선 정부는 장면 내각이었습니다. 혁명 이후 장면 내각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민주화에 대한 바람이 빗발쳤습니다. 장면 내각은 이 모든 바람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었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는 혼란이 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을 틈타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이 정권을 잡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를 5.16 군사정변이라고 합니다. 그럼 군사정변 이후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교과서 131쪽을 보겠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개헌하였다. 1972년 박정희 정부는 국가안보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헌법을 고쳤다. 이에 따라 장기 집권이 가능해지고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었다. 그러자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순조롭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자, 다음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박정희 대통령은 총 5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뒤에는 박정희 정부의 헌법 개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6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3선 개헌을 하여서 대통령을 3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7대 대통령에 다시 당선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상하죠? 분명히 3번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5번이나 한 걸 보면요. 그 이유는 방금 책에서 본 것처럼 바로 유신헌법 때문입니다.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제한을 없애서 3번, 4번, 5번, 6번 계속해서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또한 유신헌법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대통령에게 집중했어요. 우리나라 헌법 1조를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권력이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집중이 된 것이죠. 이에 국민들은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72년에 73년에 유신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그리고 76년에 3.1 구국선언, 이거 이외에도 민주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대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박정희 정부는 강력하게 탄압을 하였죠. 과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지 교과서 132쪽을 봅시다. 자, 1979년에는 부산과 마산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대규모 유신 반대 시위를 일으켰다. 이러한 가운데 박정희 정부는 권력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면서 유신헌법에 따른 통치가 사실상 끝나게 되었다. 72년부터 끊임없던 민주화 운동은 79년 부산, 마산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박정희 정부는 군대로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화 운동 대책에 대한 정부 내부 갈등의 도중에 비극적으로 박정희 정부의 통치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이렇게 끊임없는 민주화에 대한 바람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작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사회 시간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어요.